여드름 흉터가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도트피를 해볼 만한 흉터 모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수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내용은 도트필링 혹은 도트필이라고 부르는 시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서원 원장님은 혹시 도트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대학병원에서 여드름 환자분 치료할 때 거의 도트피를 사용했거든요. 네네. 근데 해보면은 생각보다 경과가 너무 좋고 통증도 별로 없고 그렇죠. 다운타임이 정말 짧고 잘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트피를 보통 선호하는 편이고 이제 손쉽게 하기 쉬워서 많이 해본 시술 중에 하나예요. 여드름 흉터로 고민이셨던 분들은 도트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럼 먼저 이제 도트필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트필은 크로스라고 하는 치료 방법인데 TCA라는 강산을 피부에 도포해서 표피와 진피 부분이 파괴가 돼서 새로운 콜라겐으로 리모델링 돼서 전체적으로 진피의 볼륨이 증가해서 파여있는 여드름 흉터가 차오르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죠. 일단 지금 도트필 시술을 할 건데요. 저는 인슐린 시린지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약간 시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슐린 시린지가 가장 정교하게 시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강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묻으면 따가운 화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약 도포할게요. 이렇게 약품을 도포하면 거의 1분 내에 이렇게 프로스팅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몇 시간 지나면 이 하얀 부분은 없어져요. 시술하는 거를 저희가 직접 보여드렸잖아요. 궁금하실 수 있는 게 통증이 어느 정도일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지 이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시술할 때 통증 자체는 약을 도포했을 때 약간 따가운 정도? 근데 이제 당연히 부위가 이제 넓으면 넓을수록 따가운 증상이 심하니까 보통은 부위가 큰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진행하는데 부위가 적은 경우에는 마취 없이 바로 시술할 수 있고 시술 전체 시간은 정말 짧으면 1, 2분, 이제 길면은 10분 내로 시술 시간이 짧다는 게 큰 장점이고 시술 후에는 약을 도포하게 되면 하얗게 프로스팅이 되는 걸 보고서 시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스팅이 생긴 부위가 이제 몇 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하얀 부분은 없어지고 시술 부위가 약간 붉게 되면서 딱지가 생기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딱지가 탈락하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붉음증이 있다가 붉음증은 한 달 내로 소실되면서 점차적으로 흉터 부위가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트필링을 했을 때 몇 차례가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보통 시술은 3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시술 범위가 넓은 경우나 깊게 파인 경우에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점차적으로 차올라서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시술 전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시술 2개월 후 사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은 시술 후 8개월 후에 내원했을 때 사진이에요. 이제 여드름 흉터가 이제 지도상 모양으로 경계가 되게 불명확하게 파여 있는데 경계 부분이 둥그러지면서 점차 모서리가 다듬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2회나 3회 정도 거치게 되면 한참 뒤에 시술 8개월 후까지도 진피의 리모델링이 계속 지속되어서 주변 피부랑 높이가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시술별 기간은 어느 정도를 두고 하시나요? 재생이 빠른 분들은 한 달 간격으로 하기도 하고요. 홍반이 좀 오래 가는 경우에는 2달 뒤에 2차 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1회 시술은 추천드리지 않고 3회 정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드름 흉터가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도트필을 해볼 만한 흉터 모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아이스픽스카예요. 아이스픽스카는 이제 겉면이 약간 넓고 안으로 내려갈수록 뾰족한 송곳 모양으로 생긴 흉터인데 이 아이스픽스카에 그 흉터를 넘지 않게 TCA 용액을 묻히면 되게 빠르게 차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박스카인데 박스카에도 도트필 치료를 하면 약간 이제 넓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결국은 이 경계 부분이 둥그러지면서 점차 바닥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아이스픽스카와 박스카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피부마다 타입이 좀 있잖아요. 이게 모공이 정말 작은 건성한 피부도 있고 모공이 꽤 발달한 지성 피부 같은 타입도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어느 경우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죠? 도트필을 할 때 효과가 좋은 타입은 모공이 넓고 피지 분비량이 많은 지성 피부에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모공이 없고 건성인 피부일수록 도트필을 하고 나서 색소 침착이나 홍반
홍반이 굉장히 오래갈 확률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시술 자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여드름 흉터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부분적으로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조금 더 적합할까요? 사실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하고요. 부분적으로 있는 분들이야말로 도트필이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 피부를 건드리지 않고 딱 그 부위만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도트필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범위가 넓은 경우에도 당연히 도트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프락셀을 좀 더 추천하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프락셀을 하면서 도트필이 효과적인 아이스픽스카에 부분적으로 도트필을 하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트 필링에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색소 침착이나 홍반이 오래가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이고요.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을 이제 문진을 하고 아주 국소 부위를 한두 군데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에 왔을 때 홍반이나 색소 침착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도트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다음번에도 좋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라더의 피부과 전문의 김현우, 피부과 전문의 김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